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학원에 오는데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보니까. 요 앞에 이제 체육관, 한밭체육관 앞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벚꽃이 벌써 피어 있어요.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차를 이제 만드는 계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하는 시간은 첫 시간이에요. 발효 금강차, 발효 금강차에 대한 어떤 기본 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 다방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이제 제가 거의 보게 되면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거의 이제 강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발효 건강차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달지 않는 명품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효보다는 삼투압 원리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발효 건강차는 말 그대로 이제 발효를 갖다가 촉진시켜서 빨리 이제 진행을 해서 액상차, 그러니까 이제 발효를 촉진시켜가지고 액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차로 대용해서 이제 쓰는 그런 원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보게 되면 달지 않는 명품 효소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달지 않는 명품 효소 중에서도 발효 건강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효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포도 효소와 배 효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발효보다는 삼투압적인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했는데, 발효 건강차에서는 이제 삼투압이 아니라 발효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발효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끓타라고 하는 것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효 과정에서 소나기 빗소리 아시죠, 그죠? 우리가 옛날 집 보게 되면 무슨 집이죠? 저게 뭐야? 양철 집인가요? 양철 삼석집. 보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소나기가 탁 소리 나잖아요, 그죠? 발효가 이제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는 이제 운다. 특히 이제 저녁 때쯤 잘물을 보게 되면 소리가 나요. 타다닥 소리가, 우는 소리가. 이런 것들이 나는데, 이게 이제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또 한 가지 이제 표현을 뭔가 하게 되면, 원자재가 이제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 쪼개진다, 나누어진다, 분해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발효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준다. 그래서 이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자꾸 쪼개지니까 발효가 이제 촉진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효능들이라든가 아니면 미생물들이 활동을 이제 제대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차죠, 그죠? 발효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탄산이 일어나고 가스가 차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소리가 저게 뭐야, 닫아놓은 그 뚜껑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열을 제끼죠, 그죠? 열을 제끼면서 그 틈새로 해가지고 보글보글 이제 소리가 나는 원리. 이런 개념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소, 그러니까 발효 건강차의 매개체가 되어 있는 효소, 이 부분이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미생물 원리로 사용한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발효 건강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효소라고 하는 부분, 배효소나 포도효소를 써가지고 이제 발효를 이제 축지시키는 과정,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집에서 보통 보게 되면, 이때까지 이제 배운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효소가 있지만은, 매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꼭, 그죠? 1년 농사죠, 그죠? 예. 거의 이제 집에 이제 담고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매실 효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발효 건강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발효 과정에 재료가 이제 떠요. 발효를 하다 보게 되면 재료가 이제 뜨게 되고, 그 뜨게 되면 오래 하게 되면 곰팡이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때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흔들어 줘도 되지만은 뚜껑을 열지 않고 유리병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가 흔들어 주게 되면 다 흐트러지죠, 그죠? 퍼지게 돼요. 퍼지면서 다시 이제 가라앉게 되죠.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뒤집어 주고 저어주고 이런 과정이 없어야 되고요. 왜? 삼투압적 원리를 갖다가 담고 있는 것이 이때까지 이제 달지 않는 명품효소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발효에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발효를 이제 축진시키고 또 쪼개지고 하는 과정이 이제 산소 공급이 필요함으로써 발효가 축진되고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발효 기간이 보통 보게 되면 2-3개월, 빠른 것이 2-3개월 정도가 되고 느린 것은 이제 7-8개월 정도 걸렸는데, 발효 건강차에서는 발효를 이제 축진시키다 보니까 빠른 것은 이제 3일이면 발효가 다 끝나게 되고, 오래 걸리는 것은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이면 발효가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흔들어 주거나 저어주거나 이런 과정들이 함으로써 발효를 갖다가 빨리 끝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발효 건강차의 기본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발효를 시키기 위한 포도효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죠? 포도효소 같은 경우가 한 200cc 정도, 원액 200cc 정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0cc에 해당되는 원자재, 뭐 한약재든 이제 산약초든 이런 것이 이제 건재를 해놔가지고 분쇄를 해서 한 100g 정도가 이제 필요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탕이 황설탕 한 400g 정도가 이제 필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상황에서 이제 발효를 갖다가 축진시키기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생수죠, 그죠? 물. 끓이지 않는 살아있는 물이 필요하는데 약 한 2000cc 정도가 필요를 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기 안에다가 다 담아서 발효를 시작하게 되면 발효가 잘 일어나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살펴봐야 될 것이 재료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떠게 되면, 떠서 오래 있게 되면 이게 곰팡이가 쓸 수 있는 환경에 놓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시 깔아앉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서 저어주거나 흔들어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를 해요. 그러다 보게 되면 흔들어주거나 저어주게 되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죠. 거품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발효가 이제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효가 한 2-3번 정도 이렇게 이제 과정들이 올라와가지고 흐트러주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다시 올라와요, 그죠? 요게 보통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거에 동시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거품이 이제 많이 일어나다가 어느새 거품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게 되고, 액하고 비어있는 공간하고 맞닿는 그 선에 보게 되면 잔잔한 이제 거품이 생겨나져요. 그럼 그때 정도 되게 되면 발효가 거의 다 끝났다 하는 부분이에요. 요것은 이제 날씨의 관계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날씨 온도가 높아지면 발효가 더 빨라져서
발효가 일찍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발효가 조금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날짜라고 이런 것을 갖다가 상관하지 말고, 거품이, 잔잔한 거품이 생겼을 때, 그까지를 기한을 두시면 돼요. 발효가 촉진되다가 거품이 점점 없어지면서 띠를 부르는 잔잔한 거품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되게 되면 거의 이제 발효가 다 끝났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액하고 건지하고 분리를 시키면 돼요. 분리시켜서 이게 발효 금강차이기 때문에 발효가 계속 일어나져요. 계속. 그러니까 공기하고 맞닿게 되면 발효가 계속 일어나게 돼요. 효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발효가 끝나서 숙성 과정이 한 6개월이나 1년 과정 지나게 되면 상온에 놔두더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그죠? 발효가 안 일어나는, 멈춰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발효액은, 발효 금강차는 상온에 놔두게 되면 계속 발효가 일어나준다. 이게 이제 달라요, 이게. 발효라고 하는 부분에서, 빨라지게 되고, 그걸 공기가 들어가면서 공기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미생물들이 들어가면서, 알코올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발효가 빨리 일어나지는 거니까, 알코올이 일어나게 되면, 알코올이 있는 상황에서 초산 발효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냐 하게 되면, 액을 분리시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냉장 보관으로 들어가셔요. 그렇게 되면 저온으로 들어감으로써 발효가 지연돼. 느려져. 발효가. 느려지니까 그 맛 좋은 그 향도 좋고 색깔도 좋은 맛을 갖다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참 지나게 되면 식초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식초가 되고 난 다음에 발효가 끝나요. 근데 효소라고 하는 부분은 알코올이 안 생겨나게 만들게 되고, 그죠? 공기를 띄워주지 않으니까. 또한 발효보다는 산토합적인 부분이니까 재료 안에 있는 것을 약성이나 색깔이나 미생물을 갖다가 뽑아내주는 사항.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이 있는가 하면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이 있는데, 효소는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이 안 생겨나지게 되고, 알코올이 안 생겨나지는 거니까 상온에 놔두더라도 진행이 안 돼요. 멈춰있게 돼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막 주입시키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공기 속에 있는 미생물,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이 들어감으로써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발효 금강차는 말 그대로 발효예요, 발효. 그래서 발효가 빨리 진행되게 하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많이 집어여서 발효를 촉진시키는 거죠. 빨리 시켜서 빨리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 위주로 거의 해당된다.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계속 진행이 돼서 식초까지 가게 되면 발효가 멈추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부분은 더 설명하면 삼투화적 발효이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발효 금강차는 산소 공급을 이어주면서 발효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 위주로 구성되게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하나 키포인트는 잘 만들어져 있는 효소 액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 때에 이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 하면 누룩이었죠, 그죠?
지금 제가 만든 발효건강차는 효소고, 효소 중에서도 이제 매실효소를 쓰기도 하고, 포도효소 쓰기도 하고, 배효소 쓰기도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요걸 이제 종초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막걸리를 만들 때에는 이 종초의 개념,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사용을 해온 거죠. 이 원리하고 같은 의미를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효소,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 위주로 만들 수 있는 효소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발효 건강차라고 하는 산소를 집어서 발효를 촉진시켜서 만드는 발효 건강차, 이런 부분으로 이제 원리를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식초도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발효 건강차보다는 요즘에 식초가 굉장히 이제 유행하고 좋게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발효 건강차를 만들어서 좀 오래 놔두게 되면 초산 발효가 일어나서 식초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요새 이제 시중에 파는 식초 중에서 흑초 있잖아요. 그죠? 흑초의 원리. 그러니까 음료 식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제 너무 농도가 세게 되면 물로 희석을 하시면 돼요. 네, 물로 희석을 해서 보통 원액 이제 30cc 정도가 되면 효소처럼 5배 정도 희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식초를 먹는데 톡 쏘는 맛을 원한다 하면 이렇게 1:5 정도를 희석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이틀 되게 되면 탄산이 생겨나죠. 탄산이 생겨나는데 초산 발효가 일어나면서 톡 쏘는 탄산, 사이다처럼 고소 맛을 갖다가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완전한 이제 식초로 가가지고 하나만 오래 놔두게 되면 완전한 식초가 될 수 있는 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한 여기 중간에서 물 타가지고 발효를 이제 가다 보게 되면 알코올도 약간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와인식의 개념으로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전통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막걸리 말고 전통주, 약주라고 하죠. 약주. 이게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보통 이게 이제 도수가 5도 정도, 5도에서 6도, 7도, 10도 미만 정도. 그런데 막걸리는 탁주잖아요, 이거죠. 탁한데 이거는 청주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맑아요, 맑아. 그래서 이런 술들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는 규제가 없을 때, 주세법이 없을 때는 굉장히 집집마다 다 술들이 따로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제에 의해서 주세법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집에서 누구나가 못 만들게 하다 보니까 술이 거의 다 사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복원 작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발효 건강차를 효소의 원액처럼 만들어서 그런 술들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석해가지고 온도를 어떻게,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와인 보통 보게 되면 13도에서 16도 저온으로 숙성을 시켜요. 다. 그렇게 되면 요것을 보통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5:1 정도 물어 넣고 원액
원액은 1 정도로 희석해가지고 그런 온도에 잘 저장을 해놓게 되면 아주 좋은 술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봄이잖아요, 그죠? 산화초들이 이제 싹들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발효 건강차를 만들 수 있는 원자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겨나셨는데 이 원자재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쓰는 부위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시간대의 봄, 이런 봄이죠, 그죠? 이 봄하고 겨울이 있잖아요, 그죠? 겨울하고 지금 봄하고 거의 맞닿는 시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발효건강차 원자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보게 되면 말라는 거죠. 말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뿌리 종류가 많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라든가 잎도 말려져 있는 거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준비를 해서 품새를 해놓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100g 정도에다가 효소 몇 cc라고 했어요? 효소 200cc 정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갖다 미리미리 잘 준비해 놓으면 굉장히 발효건강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새싹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싹들 가지고서 이제 발효건강차를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은 또한 차도 만들 수 있죠, 녹차처럼.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라든가 이 가지 이런 전초까지도 원리들을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재료가 미리미리를 준비를 해 놓게 되면 그죠? 발효 건강차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다시 이제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원자재가 분쇄를 해 놓은 것이 100g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가 원액이 200cc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이제 400g 정도가 필요하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물이 2000cc 정도가 필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냐 하게 되면 우리가 약재를 할 때 보통 이런 원리에 해당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제를 하게 되면 그 대추 2개, 감초 한 3쪼가리, 그 다음에 원자재 8g 되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이제 10g, 12g 정도 재료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통 보게 되면 한 탕제를 할 때 보통 보게 되면 30g에서 50g 정도 안에 요걸 갖다가 탕제를 끓이는데 보통 1.5리터 정도 내서 1.5리터 내지 2리터 정도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반 정도 이렇게 졸이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원리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본 원리가 물에 약 한 2000cc로 필요한데 3000cc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최소 2000cc 기본으로 하는데 물을 갖다가 조금 더 3000cc까지도 해더라도 무방하다 하는 개념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같이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은 먹어볼 수 있는 사항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주제로 하는 발효건강차 안에는 명상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를 만들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뭔가 차를 만드는 원리는 결국은 건강해지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 가지고 차를 먹는 시간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저게 뭐야, 동영상을 많이 이제 찍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때까지 보통 보게 되면 차를 하더라도 거의 티백식의 개념으로 했는데 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하게 되면 요즘에 유행이 뭔 줄 알아요? 커피 유행. 핸드드립. 그죠? 커피를 전부 다 집에서 핸드드립 해서 먹어요. 그죠? 그래서 차를 갖다가 핸드드립 할 수 있는 차를 지금 동영상 해가지고 찍었는데 인기가 좋아요.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을 해요. 다들 그 탕제를 생각해 왔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어내면서 티백식의 개념이 이제 차가 들어가 있고요. 한약재들도 끓이지 않고 덮어가지고서 물 부어서 우려 먹는 티백식의 개념과 녹차처럼 잎차 같은 경우는 녹차처럼 덮고 비비고 그럼 뜨거운 거 수분 날렸다가 다시 덮고 비비고 하는 과정을 갖다가 6, 7번 많게는 9번 정도 구주부포해야 되는 원리들을 적용해가지고 인식을 시켜놨는데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것을 또 살펴보다 보니까 핸드드립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한번 딱 봤는데 핸드드립이 유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만들어 덮고 놓은 차를 갖다가 이거 핸드드립 하면 가능할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잘 나와요. 색깔도 너무 잘 나오고 향도 너무 잘 나와요. 네. 그래서 핸드드립 요즘에 이제 해서 많이 먹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하게 되면 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먹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차를 갖다가 유행시키고 건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편해야 되고 쉬워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떤 차는 여기서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가루내서 볶는다고 해서 색과 향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요것은 한 테프 더 해야 돼, 원리를. 그러면 찌는 거예요. 우리 만두 찔 때 있잖아요. 그죠? 만두 찌는 거에다가, 그거 뭐예요? 까는 거. 그거 깔고, 분쇄 낸 거를 갖다가 올려놔가지고, 한번 찌는 거예요. 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수분 날리고 난 다음에, 말려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잘 우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색깔이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었는데 색깔을 갖다가 변질 안 되기 위해서 소금을 물거리 있는 거에다 소금을 집어서 풀어서 소금을 김을 쏘이면 안 돼요. 또한 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게 되면 이게 살짝 김을 쏘이는데 여기에서 감초를 집어요. 소금에다 감초를 집어주게 되면 꽃 색깔이 그대로 있고 향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몰라. 그냥 찌버리니까 색이 다 날라가 버리고 향이 다 날라가가지고 덜국화, 그죠? 조금만 덜국화 있잖아요. 향도 들어가고 없어요. 이런 원리들이 이제 그게 적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좋은 차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차에 적용을 하고 발효건강차의 원리를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거는 건강하고 재미있게 오래 살려고 하는 100세 시대에 키워드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만드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후라이팬을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후라이팬이 될까? 그죠? 했는데 이것을 그냥 말려가지고 덮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분쇄를 했다고 말이죠. 분쇄를 해가지고 되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살짝 쪄가지고 그죠? 말려서 덮어서 하는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뭔가 하면 재료의 필요지뿐만 아니라 재료의 근본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
그럼 거기에 맞는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귤 껍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려서 덮어서 하면 색도 잘 나와요. 근데 이게 맹몽동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오가피 그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향이 잘 안 우러나, 색도 잘 안 우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살짝 쪄가지고 우리 지금 홍삼 만드는 원리를 적용을 하면 돼요. 이런 원리를 조금씩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식배집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이제 이론만 하면, 그죠? 뭐가 무슨 소리인지 그냥 까먹어요, 그냥.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번 차를 만들어 온 거 한번 마셔보기도 하고, 그 마시는 것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한번 딱 틀어가지고 이제 눈 감고도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호흡도 한번 해보고, 그 호흡만 하면 좀 가니까 이제 또 몸도 좀 써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동작, 차 명상을 하는 동작도 한번 여보고. 근데 그 동작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노가다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땀이 그 동작 하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신기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가빠져. 그리고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차 명상을 하게 되면 한 번 마시는데, 보통은 이제 3번 나누어서 마셔요, 그죠? 우리 보통 차 먹으면 한 잔을 갖고 3번 나누어서 마시는데, 이 3번 나누어서 마시는데 한 30분 이상 확 지나버려요. 이런 원리들이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한번 해본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 원래 20분에서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차 먹는 거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고, 뿌려도 보고, 또 명상음악도 틀어서 한번 동작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이전에 이제 왜 차를 먹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주제가 일상다반사라고 하는 주제를 여놨어요.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에요? 일상생활. 늘, 그죠? 늘. 현실이죠, 그죠? 늘, 오늘, 일상. 늘, 차. 다반사, 그죠? 다반사라고 하는 건 차자자에다가 밥반자, 일사자를 써요. 그러면 일상 차 마시는 것처럼 하루를 차 마시는 것처럼 생활을 하라. 그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차다자. 그게 이제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맑은 정신을. 두 번째는 반자의 반자. 밥반자의 밥반자. 그게 이제 몸이 건강하게, 밥을 먹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사자예요, 일사자. 그러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면 일머리를 알아서 일을 잘 풀 수 있다. 일을 잘 풀 수 있다. 지금 매 시간, 그죠? 매 시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갖다가 일머리를 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래야지만 그 일머리에 맞게도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은 풀려져 가는 것이 일상다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차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여유라고 하는 것이 붙여져 있어요. 여유. 차를 먹을 때에 잡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유를 못 느끼잖아요. 그죠? 여유를 못 느껴요. 그래서 차를 먹는 데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감정이 안 들어가 있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일들을. 오늘 할 일이 뭐고, 아니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그 하나를 갖다 해결하고 하나를 해결하면 일이 제대로 풀어져요. 그래서 일상다반사, 늘 차 먹는 것처럼 행동을 하라. 차를 갖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씩 하면서 오늘의 하루의 일을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한 10분이든 20분이든 차 한 잔 먹으면서 오늘에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잘 생각을 해서 추스려서 내일의 일들을 갖다가 잘 적용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상다반사라고 하는 원리들이 여기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차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 붙여져 있냐면 길도자를 써요. 그죠? 다도라고 해요. 다도. 그게 언제 결국은 돌을 닦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어진 일들,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풀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일몰이를 제대로 알아서 그저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풀어내는 것이 도 닦는 일이다. 이거 잘하려고 수행을 하는 거거든. 결국은 이걸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또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 생각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것이 차다. 그래서 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도라고. 네. 뒤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늘 내 혼자라도 10분이든 20분이든 차 먹는 시간을 한번 쭉 해보게 되면 주어진 일들을 갖다가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꼬여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순서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고민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본다 보면 감정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냥 일을 그냥 보는 거예요. 감정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고민은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헤매게 되는 거예요.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옛날부터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게 힘들다 했던 이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못 가르쳐. 감정이 먼저 생겨나져서 또 욕심이 생겨나져서 그냥 지켜보지를 못해요. 주먹 한 대 올라가든가 말이 한마디 나가든가 그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스승을 찾아서 맡기든가, 그죠? 신경을 안 써야 돼.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게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간섭이 이제 해줘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를 먹는 시간, 여유라고 하는 것과 감정이 안 들어가 있는 사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해보면 몸에 체득을 하죠. 체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치우치지 않게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게 되죠. 답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도라고 하는 원리, 다도라고 하는, 여유라고 하는, 그래서 길이죠, 길. 내 생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일들을 갖다가 풀어가는 길, 잘 풀어가기 위해서 먹어야 될 부분도 차다, 다도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붙여졌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차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